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코로나19가 백신 개발이 될 거다. 네네.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3% 넘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제법 많이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좀 하락하고 나서 바로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 화요일부터 딱 닷새 걸린 거 아닙니까? 네. 닷새 중에서 4일 동안 올라갔으니까 시장이 그나마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 워낙 월간 단위는 워낙 여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최악의 어떤 투자 심리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 같네요.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3% 이상, 많게는 나스닥이 3.6%나 올라갔고요. 러셀 2000이 1.47% 반등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는 오늘도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섹터로 보면 섹터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섹터가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딱 섹터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기술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기술주들이 올라갔고요. 얘기 나왔겠지만 벌써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7%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구글이 3%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개 모두 역시 소위 현재 같은 상황에서 집에서도 많이 있고 결국 원격으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존슨앤존슨, 에보트, 랩 등이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오늘 8%나 올라갔고요. 에벌랩도 6.4%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제품 하드웨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도 팔긴 팔지만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는 거죠. 하드웨어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생분들 좀 쓰는 분이 있고요. 약간 그쪽에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아 쪽이 많이 쓰는 서피스를 많이 아실 텐데요. 서피스 같은 거는 이제 물론 하드웨어는 이제 멕시코에서도 좀 만들고 하는데 서피스 같은 하드웨어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중이 4%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피스나 그런 OS가 많이 팔려야 되는 것인데요. 그거는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날 만기가 됐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피스 365 오늘 결제를 안 할 수 없겠고 이제 또 바뀌어갖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새로운 서비스 그것도 오히려 저렴하게 다 쓸 수 있게 해준다니까 그런 것들 결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이제 슬랙의 워크의 경쟁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전부 다 여하튼 원격으로 일하고 같이 협업하고 쉽게 해서 클라우드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3월 18일자 한 주간요. 무려 1,200만 명의 활성화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1,200만 명,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1,200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그 전주 대비 한 주간에 1,200만 명 늘어나서 4,400만 명이 됐습니다. 한 주에 30% 이상 급증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시계에서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집에 가니까 각자 연락하니까 새로 까는 거 아닙니까? 시계에서 새로 다운받아갖고 설치하고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1,200만 명이 늘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소셜 디스턴싱 하는 지역들 그런 거 위주로만 집계를 봤더니 무려 클라우드 서비스가 몇 %가 늘어났냐면 775%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8배 가까이 늘어난 이게 보면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도 네네.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7, 8% 올라갔는데요. 이제 아마존은 AWS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발표를 한 적이 없지만 아마존도 비슷한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오늘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요. 사람을 상대로 한 백신 테스트를 이제 할 거라고 발표했고요. 빠르면 이제 내년 초부터 일단 백신을 이제 그 접종 일반 보통 분들한테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했겠고요. 에볼랩은 이제 5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키트를 FDA에서 승인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다른 곳에서 4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걸 발표했는데요. 오늘 에볼랩은 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에볼랩을 제가 한번 뉴스 봤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 테스트하는 키트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빨리 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이제 편하다는 건데요.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분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발표하면서 에볼랩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했고요. 또 하나 보면 주시장이 크게 이제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역시 이탈리아에서 2주의 최대 사망자 수
지난주에 WHO에서 예측한 대로인데요. 일단 피크를 치지 않는 피크를 칠 수 있다는 걸 지난주에 WHO에서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뭐 맞아 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들도 시장의 좀 분위기를 돌려놨습니다. 다만 여전히 뭐랄까 변동성 계속되는 월요일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랬는데 유가는 또 오늘 뭐 계속 오늘도 크게 떨어졌는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이제 18년 내 최저치를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도 사우디와 러시아의 소위 그 경쟁, 서로 이제 증산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푸틴과 뭐 통화 한번 해보겠다, 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서로 다 바쁜데 뭐 전화할 일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죠. 다만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워낙 부정적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20달러대가 이제 엄청 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달러 수준 들어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게 수요와 공급을 그대로 가격을 매치시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중교통 말고 병원에 갈 때라도 거기 자가용 타고 다니라고 뭐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자동차를 많이 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다른 나라는 지금 외출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뭐 만나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고 얘기하면 캐나다 같은 일부 지역은 2,000달러 벌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냉정하게 일부 전문가가 한 그 오일 전문가, 그러니까 원유 전문가가 하는 거를 제가 뉴스를 직접 들었는데요. 진짜 지금 수요와 공급을 가다로 매치시키면 10달러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행기도 안 다니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배도 안 다니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1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모르죠. 그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하튼 유가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여행이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세상에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쉽게 비행기 타고 여행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해외 나가는 수요보다는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여행지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들 검색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활의 소위 패턴, 생활의 방식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보더라도 이번에 이번 끝나기만 하면 뭐 유럽을 가겠다. 미국을 놀러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그들이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만 그런 분들한테 누가 한 사람만 경고를 하면 모르거든요. 야 그래도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하지만 끝난 것이 끝난 건이 아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유가의 하락세는 지금 오늘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미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를 사람들이 각오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포지수는 모처럼 60 이하로 가면서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을 떨어져서 오늘 57 수준을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건데요. 공포지수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지수를 여러분보다 계산하라고 그러면 세상에 계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컴퓨터로 숫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포지수 57이란 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면 모르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면 안정된다 그러면 20 이하로 가면 됩니다. 20 이하. 그러니까 20 이하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넘으면 세상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 거가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60이 떨어졌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다. 여전히 변동성 57이면 네. 엄청 높은 거다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매일요. 매일 아침에 모닝 컨설트라는 곳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매일매일 지수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닝 컨설트 ICS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매일 발표합니다. 매일 아침에 발표하는데요.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상당히 지금 이 수치가 급락하다가 소비자 심리인데요. 안정됐습니다. 일간 지표거든요. 오늘 월요일 자료요. 88.27이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 대비 불과 0.2%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하나 이게 보면 이제 일간 단위 그다음 화면은 일간 단위로 보면 2018년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급락한 거 어느 정도 위에서부터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림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데요. 그다음 질문 보시면 약간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1년 후에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걸 질문하는 겁니다. 1년 후에
때문에 재정적으로요. 그러니까 재정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이겠죠.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좋아질까 나빠질까만 묻는 겁니다. 네. 이것도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2018년인데요. 지금 계속 엄청 낮다가 2020년부터 해갖고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회복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지만 1년 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구글에서 그 바이스탁이라 그러죠. 주식을 살까 하는 거를 딱 검색량이 지금 급증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주식 한번 사볼까? 우리나라들도 매번 보이지 않습니까? 뭐 20대, 30대가 신규 주식을 많이 뭐 사고 있고 뭐 계좌가 엄청 늘어나고 활성화된 계좌가 3천만 개. 뭐 이런 얘기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이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참 많이 묻는데 제가 사실 뭐 드릴 답변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월가의 시각을 조금 빌려서 인용을 해보자면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도 어려운데 미국 주식을 무슨 맞춘다는 거 자체가 어렵죠.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전달하고 그럼 대단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하고 판단에 도움을 되고 싶은 뿐인데요. RBC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반등이 이어질 거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의 이번 반등은 기껏해야 한 2,750 정도, 2,730 정도에 국한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BK 에셋 매니지먼트도 약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앞서 얘기한 대로 1년 후에 보면 확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그들은 현재의 그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년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애플은 네. 이제 기술주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아이폰 뭐 올해 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쓰자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디즈니도 지금 보면 영화도 지금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이나 디즈니 이런 걸 좀 팔아야 되고 뭘 네. 사야 되냐면 흔히 해서 필수 소비재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록트앤갬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누라든가 여러분 식용유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세탁기는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 면도기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콜라가 왜 콜라냐면 콜라뿐 아니라 생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만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펩시가 이렇게 있고요. 존슨앤존슨은 약이라든가 밴디지 일용 반창고 이런 것들 다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만 위주로 한다는 거 되겠고요. 이제 어제 계속 요즘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피터 북바 얘기를 제가 자주 인용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데 오늘 좀 약간 구체적인 얘기 들어갔습니다. V자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이분은 지금 바닥은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조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에서도 이런 거를 쓰는 거를 제가 봤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들 수긍이 될 겁니다.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거가 레스토랑의 좌석이 줄어들 거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걸 안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 세상이 끝나고 나서 아무리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올 겨울에 또 다른 뭔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리를 더 널찍널찍하게, 그러니까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고요. 화상회의가 일반적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만나는 일은 별로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주위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보고 외국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일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회사가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사무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밀집돼서 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반려견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 듣는데 그다음에 저는 이 말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여행 많이 타시고 다니시잖아요. 네. 전 이런 생각까지 못했는데요. 항공주가 재미없을 거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딱 비행기 타시면 딱 자리의 선택이 딱 그거 아닙니까? 윈도우가 있고요. 창가가 네. 있고 아일이 있죠. 그러니까 복도가 있고 중간에 센터인데 센터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 잠만 자시는 분은 센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실 분은 센터를 안 좋아하잖아요. 보통은. 네. 네. 그러니까 따박따박 붙어가잖아요. 센터 자리가 모두 없어질 거란 얘기합니다. 근데 약간 이건 꿈 같은 얘기지만 센터가 없어지면서 자리가 확 줄어들 거랍니다, 비행기가. 그런 비행기만 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여행 갈 때 한 20%, 30% 더 비싸더라도 저만 해도 그런 비행기를 탈 것 같아요. 서로 많이 없는 거. 그럼 당연히 매출이 줄겠죠. 물론 비행기 좌석 값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골드만삭스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데이비 코스트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일단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반등 후에서는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지 주시장이 진바닥이, 그러니까 진바닥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반등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속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재정과 통화 정책의 효과가 확인돼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되실 것 같습니다. 뭐 2조 달러를 쏟아붓건 한국에서 50조 원을 이번에 4인 가족에 100만 원인가 어저께 뉴스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5월 달에 임시국회 열려서 하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해야지 진바닥이 나온다는 얘기 되겠고요. 세 번째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이라든가 자금 유입, 그러니까 ETF나 펀드나 이런 쪽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뭐 순매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이 전부 확인돼야지 진바닥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급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 얘기 들으면 약간 서운하실 텐데요. 금융위기 당시에도요. 9% 이상 반등이 6차례나 있었고요. 최고는 19% 반등. 지난주 우리 21.3% 반등했었는데요. 19% 반등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2009년 3월까지 주시장 계속 약세였다. 60%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인물 중에 그룹 중 한 명인데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모처럼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 이후 엄청난 기회가 올 거랍니다. 다만 언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해결이 되고 분명히 큰 회복은 될 거라는 얘기고 채권 비중이 워낙 높았던 투자가들은 이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기도 하다. 네,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좋은 소식을 시장이 좋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